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김선희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정민수와 평생 친구 박은영이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익명의 번호에서 온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 부인, 남편분이 바람 피우시는 거 아세요? 상대가 부인 친구라던데. 선희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62세의 나이에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50년을 친구로 지낸 은영이가 이럴 리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선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김선희는 서울 송파구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62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정민수는 중학교 수학교사로 정년 퇴직한 지 2년이 됐고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 35년 차에 입양한 딸 정수진이 있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박은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은영이는 선희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5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였어요. 은영이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 때마다 선희가 곁에 있어줬고 선희가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어할 때도 은영이가 위로해줬어요. 결국 수진이를 입양할 때도 은영이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선희야,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은영이가 선희의 집 거실에 앉아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게 두 사람의 일상이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선희는 어젯밤 받은 문자 메시지를 떠올리며 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은영이를 보니 정말 그 사진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민수 오빠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니? 은영이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덜컥했어요. 민수, 왜? 아니야, 그냥.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상하다니? 글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마트에서 우연히 봤는데 혼자 있으면서 심각한 표정이었어.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영이가 남편을 우연히 봤다고?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언제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 오후였나? 민수 오빠가 평일 오후에 마트에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지난주 금요일. 선희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민수가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없었던 날이었죠. 등산 간다고 했는데 마트에 있었다고? 등산. 그런데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선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은영아, 혹시 민수랑 따로 만난 적 있어? 따로. 은영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민수 오빠를 따로 만나겠어. 하지만 선희는 은영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50년을 친구로 지내면서 은영이의 모든 말투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선희야, 너 요즘 뭔가 이상해. 혹시 의심병 생긴 거 아니야? 은영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지난주 금요일에 등산 어땠어? 민수가 갑자기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등산. 그날 비가 와서 못 갔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커피나 마셨지. 어디서? 강남 쪽인가? 민수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체적으로 말했을 텐데요. 혹시 은영이 만난 적 있어? 요즘? 이 질문에 민수는 확실히 당황했습니다. 은영이? 왜 갑자기 은영이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은영이가 너 봤다고 하더라고. 마트에서. 그래. 언제? 지난주 금요일에. 민수는 한참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맞다. 커피 마시고 집에 오면서 마트에 들렀었나 봐. 그때 은영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선희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말을 더듬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50년을 친구로 지낸 은영이가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선희는 용기를 내어 민수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휴대폰을 봤는데 통화 기록에 은영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0번 넘게요. 왜 이렇게 많이 통화했지? 문자 기록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선희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여보, 뭐해? 민수가 수건을 두르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선희는 또 다른 익명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 로망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선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남편과 은영이가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건가요? 다음 날 선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 수진이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는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카페 로망은 강남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선희는 카페 맞은편 건물 로비에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오후 2시 정각, 정말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는 은영이도 왔어요.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50년을 친구로 지낸 사람이 자신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놀랍게도 민수가 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선희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수진이는 잘 만났어. 민수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1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응. 선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얼굴이 안 좋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선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나간 후 선희는 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영아, 오늘 시간 있어? 만나자.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1시간 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선희의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은영아.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민수랑 뭔가 있는 거야? 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어제 너희가 만나는 걸 봤어. 은영이는 컵을 놓고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영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선희야, 정말이야? 정말 민수와 그런 사이야?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야, 들어봐. 이건 50년이야, 은영아. 우리가 친구한 지 50년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 남편과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희야, 진정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손까지 잡던데. 그건 은영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선희야.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선희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영이가 미안하다고 한다는 건 정말로 뭔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언제부터야? 선희야. 언제부터냐고.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6개월 전부터야. 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6개월. 선희는 허탈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선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무슨 소리야. 선희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선희야, 진정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럼 뭐야? 사랑에 빠졌다는 거야? 62살에. 은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희야, 사실은.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거예요. 여보, 나 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와 은영이는 긴장했어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은영이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은영이 누나 왜? 민수야. 선희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민수는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선희야,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내 친구와 바람 피운 남편이 나한테 진정하라고? 민수는 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말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뭘 어쩔 수 없어.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40년을. 선희야, 들어봐. 우리가 설명을. 무슨 설명을 해. 손 잡는 것까지 봤는데.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1시간 후 선희가 방에서 나오니 은영이는 갔고 민수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야, 말하지 마.
선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선희야, 내가 설명할게.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6개월 동안 몰래 만나고 손잡고 그런데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사실은 내 건강 때문이었어. 내 건강? 응. 6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기억나지? 선희는 기억났습니다. 6개월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와서 재검을 받았던 일이요. 그때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추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 그런데 넌 무서워서 안 받겠다고 했어. 맞았습니다. 선희는 무서워서 재검을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은영이 누나한테 부탁했어. 내가 병원 가도록 설득해달라고. 선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다야? 응. 우리가 만난 건 다 내 건강 때문이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병원에 가게 할 수 있을지 의논하려고. 그럼 왜 손을 잡았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은영이 누나가 울었어. 왜? 자기 남편도 같은 병으로 죽었다고. 그런데 너까지 그럴까봐 무서워한다고. 선희는 점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려고 손을 잡은 거야. 다른 뜻은 없었어. 정말일까요? 선희는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더 무서워할까 봐서. 의사가 그랬거든. 환자가 너무 불안해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그래서 몰래 만나고 몰래 의논하고. 응. 미안해, 선희야. 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일 만한 일들을 했네.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건지. 정말 그것뿐이야? 정말이야. 내가 40년을 함께 산 내게 거짓말하겠어. 민수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야, 난 널 사랑해.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민수야. 응. 그럼 그 익명 문자는 뭐야? 누가 보냈을까? 민수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익명 문자.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서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민수가 문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이런 걸. 정말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가 뭔가 생각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수진이가 보낸 건 아닐까? 수진이가 왜? 요즘 수진이가 이상해. 우리 부부 사이를 자꾸 걱정하더라고. 선희는 딸을 떠올렸습니다. 최근에 수진이가 부모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수진이가 왜 그런 문자를? 아마 우리가 너무 조용히 지내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일부러 자극을 준 게 아닐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거든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다만, 내가 병원에 가야 해. 재검을 받아야 해.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무서워서 병원에 가기 싫었거든요. 무서워. 나도 같이 갈게. 은영이 누나도 같이 가자고 했어. 은영이도 응. 내가 혼자 가면 무서워할까봐. 선희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편과 친구가 그렇게 걱정해 준 거였군요. 다음 날 선희는 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어제. 아니야, 선희야. 내가 미안하지. 내가 오해할 만했어. 민수한테 들었어. 내 걱정을 해준 거라고. 응. 너무 걱정돼서 잠도 못 잤어. 은영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은영아. 뭘? 우리가 무슨 사이야? 병원 같이 가줄 거야? 당연하지. 선희는 웃었습니다. 역시 은영이는 자신의 평생 친구였어요. 일주일 후 선희는 남편과 은영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재검 결과는 다행히 별 문제가 없었어요. 단순한 수치 이상이었던 거죠. 다행이다. 세 사람 모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선희야. 병원을 나오면서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응. 사실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그 익명 문자.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선희와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우리 윗집 김씨 아주머니. 김씨 아주머니? 응. 그분이 우리를 자주 지켜보더라고.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길 좋아해. 선희는 김씨 아주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십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일을? 심심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나이 드니까 할 일도 없고. 은영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김씨 아주머니는 동네 소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걸 보고, 응.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 문자를 보낸 것 같아. 선희는 허탈했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다행이야. 모든 게 해결돼서. 그러게.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혹시 엄마한테 익명 문자 보낸 거야?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들켰네요. 역시 수진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심각해 보이셔서.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극을 줘서 대화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수진이의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수진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죄송해요, 엄마. 너무 걱정돼서. 다음엔 직접 물어봐. 알겠지? 네. 선희는 딸의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랑 화해하셨어요? 화해할 것도 없었어. 오해였거든. 다행이에요. 수진아, 우리 가족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선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좀 대화가 부족했나? 그런 것 같아. 앞으론 뭐든지 이야기하자. 응. 그리고 고마워.
뭐가? 내 건강 걱정해줘서. 민수가 선의를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지. 내가 왜 40년을 너와 함께 살았겠어. 선의도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더욱 소중해졌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선희야, 나 할 말이 있어. 은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선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뭔데? 또 무슨 일이야? 사실, 내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선희의 심장이 다시 쿵 떨어졌습니다. 또 무슨 일인 거예요? 뭔데 그게? 사실은 민수 오빠만 만난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의사도 만났어. 너 몰래. 선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의사를? 응. 내 담당이사 말이야. 내가 재검을 안 받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물어봤어. 뭘 물어봤는데?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했어?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고 했어. 빨리 재검을 받아야 한다고.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는 건가요? 그래서 민수 오빠와 계속 만나면서 어떻게 할지 의논했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게 병원에 보내는 방법을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자주 만났던 거구나. 응. 그런데 선희야. 은영이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뭔가 있어? 의사가 내 남편한테 따로 이야기를 했어. 뭔 이야기를?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고. 선희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니. 설마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그 순간 선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니. 그래서 민수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밤새 잠도 못 자고. 은영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검 결과 괜찮잖아. 정말 다행이야. 선희는 남편이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견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그걸 혼자 감당했다고? 응. 너한테 말하면 더 무서워할까 봐서 혼자 견뎠어. 선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그런데 선희야, 사실 또 하나 더 있어. 또, 민수 오빠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뭘 준비했는데? 만약에 정말 아프게 되면 너를 해외로 치료 보낼 준비를 했어. 해외로? 응. 미국에 있는 암센터랑도 연락했고 치료비도 준비했어.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까지 했다니. 치료비는 어떻게? 퇴직금이랑 적금을 다 예약했어. 그리고 은영이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집도 팔 준비를 했어.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을 팔려고 했다니. 정말? 응. 부동산에도 알아봤어. 다행히 재검 결과가 괜찮아서 안 팔았지만 선희는 남편의 사랑의 깊이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선희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응. 은영이한테 들었어.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걸 왜 말했어? 집까지 팔려고 했다면서.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아프면 뭐든 해야지.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앞으론 혼자 견디지 마. 나한테도 말해줘. 내가 무서워할까봐. 그래도 함께 견디는 게 낫잖아. 우리가 부부인데. 민수도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앞으론 뭐든 함께 하자. 그런데 여보. 응. 사실 나도 내게 숨긴 게 있어.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숨겼는데? 사실, 나도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정말? 응. 6개월 전부터 내가 자주 한숨 쉬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걸 봤어. 그런데 왜 그런지 물어보기 무서웠어. 민수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 싶어서 엄청 걱정했어. 정말? 응. 특히 은영이랑 자주 통화하는 걸 보고는 정말 의심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걱정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참 바보 같았네. 그러게. 서로 걱정하면서 말은 안 하고. 앞으론 뭐든 터놓고 말하자. 그래. 한 달 후 선희는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친구가 함께 있어 줬거든요.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안도했습니다. 6개월 전에 이상했던 수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선희는 남편과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뭘? 우리가 무슨 사이야? 그런데 선희야. 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좀 편하게 만날 수 있겠다. 왜? 그동안 민수 오빠랑 만날 때마다 혹시 내가 오해할까봐 조마조마했어. 선희도 웃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봐. 이해해. 나라도 그럴 수 있어.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선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응.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무슨 소리야. 고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그래도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다만, 다음에 아프면 바로 말해. 혼자 참지 말고. 알았어. 그 후로 선인의 부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새삼 확인했거든요.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어느 날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응. 오랜만에 둘이서.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안 해봤잖아. 선희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었거든요. 어디로 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선희는 생각해봤습니다. 제주도 어떨까? 좋아. 제주도로 가자.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둘만의 여행이었어요. 와,
바다가 정말 예쁘다. 선희는 제주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언제 이런 걸 보며 살았나. 여보, 고마워. 또 뭐가 고마워? 그냥 이런 시간을 갖게 해줘서. 민수가 선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있어. 그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선희는 은영이와 차를 마시며 여행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좋았겠다. 응. 오랜만에 민수와 둘이서만 있으니까 새로운 기분이더라. 그럼 이제 정말 행복하겠네. 그런데 은영아. 응. 너도 새로운 사랑 찾아봐. 은영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혼자 살기 외롭지 않아?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나이가 뭐 대수야. 은영이는 웃었습니다. 선희야, 나는 정말 괜찮아. 너희 부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리고 내게는 너라는 평생 친구가 있잖아. 선희도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은영아, 정말 고마워. 또 뭐가 고마워?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끝까지 챙겨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가 무슨 사이야? 50년 친구니까. 맞아. 50년 친구.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선인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 수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해요. 선희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그런데 부모님이 걱정되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딸도 자신들처럼 비밀을 하나씩 갖고 있었던 거네요. 어떤 사람인데? 의사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이는? 37살이에요. 수진이는 35살이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나이 차였어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주 일요일에 식사 같이 해요. 좋아. 선희는 기뻤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일주일 후 선인의 가족은 수진이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준호는 정중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를 대하는 모습도 따뜻했고요. 수진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을 두셨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죠. 식사를 하면서 준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였고 성격도 온화했어요. 수진이와는 어떻게 만났나요? 병원에서 만났어요. 수진이가 조카 데리고 왔다가 준호와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귀게 된 거였어요.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선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선희는 민수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때, 준호? 좋은 사람 같아.
수진이 보는 눈이 정확하네. 그러게. 다행이야. 그런데 여보. 응.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네. 선희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빨리 손주 보고 싶다. 그러게. 두 사람은 미래를 그려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한편 은영이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희야, 나도 소식이 하나 있어. 무슨 소식?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응.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경비 아저씨. 나이는 65살이고 부인을 5년 전에 여의었어. 성격도 좋고 나한테 정말 잘해줘. 선희는 기뻤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그런데 너한테 말하기 좀 쑥스러웠어. 왜? 나이도 나이인데 연애하는 게 민망해서. 무슨 소리야?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그래. 당연하지. 나 정말 기뻐. 은영이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꽃도 사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와, 로맨틱하네. 맞아. 나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선희는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기뻤습니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에 같이 저녁 먹자. 민수 오빠도 같이. 좋아. 그로부터 몇 달 후 수진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정말 예쁘다. 선희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아빠도.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내가 알아서 잘 컸는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선희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은영이도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왔어요. 선희야, 축하해. 고마워, 은영아. 우리 수진이 정말 예쁘다. 그러게.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선희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은영이 언니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 후 몇 개월이 지나고 선희는 또 다른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소식? 임신했어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벌써 3개월 됐어요. 와, 정말 축하해. 선희는 너무 기뻐서 울음이 났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게 됐어요. 민수야, 민수야. 선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수진이가 임신했대. 민수도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그래. 두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출 뻔했어요. 그날 저녁 은영이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선희야, 축하해. 할머니 될 준비 됐어. 물론이지. 나도 기뻐.
우리 수진이 아이니까 내 손주나 마찬가지야. 은영이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은영아, 너는 언제 재혼할 거야? 아직. 좀 더 지켜봐야지. 그래도 좋은 분인 것 같던데. 응, 정말 좋은 분이야. 나한테 너무 잘해줘. 9개월 후 수진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선희와 민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수진이가 아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선희는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민호라고 이름 지었어요. 민호. 좋은 이름이네. 민수도 손주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졌네. 그러게.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64세가 됐고 민수는 67세가 됐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손주도 있고 딸도 행복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2년 전에 그 오해가 있어서 더 좋아진 것 같아. 맞아. 그때 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잖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야. 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 민수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야, 고마워. 뭐가? 4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선희네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부부와 민호, 그리고 은영이와 그의 남자친구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민호가 뒤뚱뒤뚱 걸어와서 선희를 안았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 선희는 손주를 안고 기뻤습니다. 요즘 잘 걸어 다니네. 네, 요즘 정말 활발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또, 둘째 가질 것 같아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와, 정말 좋겠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은영이 이모도 소식이 있어. 은영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뭔데?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선희야. 나도 정말 기뻐. 선희는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선희와 민수만 남았을 때.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니까.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민수야. 응. 2년 전에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글쎄, 아마 평범하게 살았을 거야.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고. 민수가 선희를 안았습니다. 선희야, 앞으로도 뭐든 함께 하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응. 우리가 부부인데. 그리고 절대 혼자 견디지 말고.
알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둥글고 밝은 달처럼 선인의 가족의 행복도 완전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그래. 손주들 장가갈 때까지는 살아야지. 그럼 민호만 해도 20년은 더 살아야 하네. 20년쯤이야 뭐. 우리가 100살까지 살면 되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100살까지 함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선희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 제가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2년 전에 그 익명 문자. 사실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보낸 거야? 실은 준호가 보냈어요. 준호가. 네. 그때 저희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준호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 서로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선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문자를? 네. 부부 사이에 위기를 만들어서 대화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정말 죄송해요, 엄마.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선희는 사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의사답게 분석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수진아, 준호가 어떻게 우리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알았지? 제가 다 얘기했어요. 아빠가 요즘 이상하시다고, 엄마도 걱정하고 계신다고.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가족들의 걱정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다행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더 가까워지셨으니까. 그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네, 준호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선희는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우리가 대화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우리 사위가 그런 일을 어떻게 생각해? 글쎄, 방법은 잘못됐지만 우리를 걱정해서 한 일이니까. 민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대화가 부족하긴 했던 것 같아. 그러게. 서로 걱정하면서도 말은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뭐든 얘기하자. 한편 은영이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선희야, 드레스 보러 같이 가자. 웨딩드레스. 아니야, 한복. 전통 혼례로 하기로 했어. 와, 로맨틱하다. 64세의 은영이가 한복을 입고 결혼한다니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은영아, 신랑들 분은 어때? 준비 잘하고 계셔? 정말 좋은 분이야. 나이는 나보다 3살 많지만 마음은 더 젊어. 좋겠다. 선희야, 너무 고마워. 뭐가?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사랑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줘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항상 내 편이 돼줬잖아.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선희는 뭉클했습니다. 50년 친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드레스샵에서 은영이는 여러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어떤 것을 입어도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이거 어때? 완벽해. 선희는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은영이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64세와 67세의 혼례였지만 젊은 커플 못지않게 로맨틱했어요. 정말 예쁘다. 선희는 한복을 입은 은영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친구가 이렇게 행복해하니까 내가 더 기뻐.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은영이의 아들 가족, 그리고 선인의 가족까지.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영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축하해.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두 친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둘째 확실해요.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네, 이번엔 딸인 것 같아요. 선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자에 이어 손녀까지. 와, 정말. 언제 태어날 예정이야? 내년 봄쯤이요. 좋겠다. 민호도 동생이 생기고. 민호도 좋아해요. 동생 빨리 보고 싶다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동생 생겨요. 민호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동생 잘 챙겨줘야 해. 네. 은영이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새 남편과 함께였어요. 선이야, 축하해. 손녀까지 생기겠네. 고마워, 은영아. 우리도 기뻐. 우리 가족 같으니까. 은영이의 새 남편도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은영이를 소중히 여기고 선인의 가족도 챙겨줬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선인은 65세가 됐고 민수는 68세가 됐어요. 손녀 지은이도 태어났고 민호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놀아주세요. 할머니, 저도요. 두 손주가 선이를 부르며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 지은이. 선이는 두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이 받았네. 민수도 흐뭇해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특히 3년 전에 그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 두 사람은 손주들과 놀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선이는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에 쓴 일기였어요. 오늘 민수와 은영이가 바람 피우는 걸 봤다. 정말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50년을 친구로 지낸 사람이. 선이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민수야, 이거 봐. 선이가 일기장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3년 전에 내가 쓴 일기야. 너랑 은영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을 때. 민수도 읽어보고 웃었습니다. 정말 웃기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러게. 서로 걱정하면서도 말은 안 하고. 지금은 뭐든 다 얘기하잖아. 맞아. 선이는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니까.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선희는 70세가 됐고 민수는 73세가 됐어요. 손주들도 많이 컸습니다. 민호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지은이는 유치원에 다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선희와 민수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준호가 승진했어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와, 정말 축하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수진이가 배를 만졌습니다. 설마 셋째예요. 선희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이번엔 또 아들인 것 같아요. 와, 새 손주. 선희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뻔했어요. 한편 은영이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우리 신혼여행 다녀왔어. 어디 갔다 왔어? 부산이랑 경주. 정말 좋았어. 좋겠다. 67세의 신혼여행이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젊으면 되지. 은영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희야, 우리도 부부 여행 가자. 우리도. 응. 네 명이서. 우리 부부끼리.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네 명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70세와 67세 부부들의 여행이었어요. 정말 재밌다. 그러게. 이런 여행은 처음이야. 네 사람은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선희야, 고마워. 뭐가? 평생 친구가 되어줘서. 나도 고마워. 바다를 바라보며 두 친구는 50년 넘게 이어온 우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희는 75세, 민수는 78세가 됐습니다. 이제 진짜 노인이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어요. 손주들도 많이 컸습니다. 민호는 중학생이 됐고 지은이는 초등학생이 됐어요. 막내인 민준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살 거예요? 민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100살까지 살아주세요. 그래, 100살까지 살아줄게. 선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실제로 선희와 민수는 건강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어느 날 선희는 민수와 함께 앉아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보, 우리 5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8년 전에 내가 나와 은영이 누나를 의심했던 일?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 응. 그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했잖아. 맞아. 나도 그 생각이야. 그리고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가깝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희야. 응. 5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무슨 고생. 나도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당연하지. 어디 가겠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선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민수와 결혼한 지 50년이 됐다. 정말 긴 시간이었다.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이겨냈다. 특히 8년 전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일이었다. 민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민수를 사랑하고 있다. 5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들이 장가가는 모습도 보고 싶다. 그리고 은영이와의 우정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된다. 선희는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서는 민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선희는 민수의 손을 살짝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도 행복한 하루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인의 가족의 행복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에필로그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선희는 85세, 민수는 88세가 됐어요. 이제는 정말 고령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모두 성인이 됐어요. 민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지은이는 고등학생, 민준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가 요리를? 네, 요리 배웠어요. 정말로 민호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선희와 민수는 뭉클했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크다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60년 넘게 같이 살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부부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은영이는 78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선희야, 우리 55년 친구다. 정말 오래됐네. 앞으로도 쭉 친구하자. 당연하지. 두 친구는 여전히 매주 만나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와 민수는 조용히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네. 그러게. 60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다 잘 됐어. 특히 18년 전에 그 오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겨.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아. 맞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 선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88세의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민수야, 고마워. 뭐가? 6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8년 전에 그 오해가 결국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창밖으로는 또 다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18년 전에도 지금도 그 달은 변함없이 선인의 가족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내년에도 건강하게 만나자. 그래. 100살까지 살기로 했잖아. 아직 12년 남았네. 12년이면 충분해. 손주들 결혼하는 것도 다 볼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미래를 그려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하루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선희와 민수는 6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비록 중간에 오해도 있었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